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경우 유명한 셀럽이나 정치인의 설례처럼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문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월 22일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서울고검 국정감사 증인으로 검사 윤석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검사 윤석열은 희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방송을 타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 윤석열로 말입니다. 이때 과연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성품이나 당시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수사에서 자신을 배제한 검찰 수뇌부를 향한 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결단을 표현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종 이권과 비리를 봐주며 인맥과 검찰 수뇌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게 희대의 명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의 눈은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경향신문 박내용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나라란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 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눈여겨볼 만한 글이었지만 지금에서야 단순한 내용의 칼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윤 총장의 최측근인 법무부 간부에게 확인했고 그 간부로부터 한 언론사 사주와 과거 인연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서 2019년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그리고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각각 비밀회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났을 당시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의 아들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와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방정호 횡령, 배임 의혹 사건, 방상훈 사장 및 경영진 배임 의혹 사건도 수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석현과 회동할 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과 겹쳤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여러 사건의 이해관계가 얽힌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은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거대 수사 조직을 거느리며 정관계 및 언론 관련 인사들이 관계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건 이미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자 또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빅보로 불리며 검찰총장 및 그 이상의 정치적 출세까지 할 수 있는 요직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윤석열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우호 세력이 되어줄 언론사 사주들을 미리 계획하고 만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지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종편과 신문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를 해주므로 그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윤석열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개월 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검찰총장목 특활비는 언제든 현금화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20개월 중 17개월간 비서실로 현금화에 옮겨두고 쓴 이른바 현금 저수지 규모는 69억 2,723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활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몇억, 몇천만 원의 특활비를 단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그에 관련된 지출 증빙은 A4 한 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 내용 확인서로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특활비를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중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으로 감찰을 받던 2020년 11월 13일 하루 동안 80명에게 3억 6,800만 원을 나눠준 것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쓴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기록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대검찰청은 검찰총장목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13일 돌연 윤석열의 대규모 특활비 집행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는 당시 검찰총장 특활비 조사와 관련된 여러 증언들을 했습니다. 당시 특수활동비 자체가 이른바 윤사단을 비롯한 특정 인물, 특정 사건 담당자에게만 집행된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총장 특활비 조사에 착수했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검찰총장 비서관이 특활비 돈봉투를 건네고 지급일자와 명목 등이 미리 기재된 집행 내용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가는데 11월 13일에는 일부 계좌 입금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 법무부의 감찰을 받던 윤석열이 특활비를 지급해 사적 유용을 입막음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일반 검찰의 특활비 사용보다 훨씬 남용하며 국민 열세로 자신의 사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노후 원전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이후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고 당시 유병우 공공기관 감사국장의 주도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유병우 국장이 감사 방향과 결론을 정해두고 이를 월성원전 감사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또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정재훈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과 한수원 관계자를 압박해 즉시 가동 중지를 관철시키고 정재훈 등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즉시 가동 중지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으로 감사 방향을 잡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론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 과정 중 유병우 국장의 감사 방향과 맞지 않는 산자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의 진술은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산자부 문신학 국장은 호통과 윽박지르기를 반복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감사원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답변할 것을 종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감사원은 유병우 국장의 감사 방향 및 결론과 일치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유보한 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백운규 산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산자부 장관실과 한수원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고 이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직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윤석열이 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윤석열은 원전수사 구속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산자부 공무원 3명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9일 대법원이 산자부 공무원들의 문건 삭제로 인한 감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병우의 감사 과정이 모두 불법이자 이 불법적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한 검찰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무엇보다 월성원전 사건을 대선 출마 이유로 밝힌 윤석열과 더불어 그를 살아있는 권력 가운데 성역 없이 수사하는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포장한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 모두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위 외에도 윤석열은 조국 장관 및 일가 수사, 기소권 남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명확한 물증이 있음에도 윤석열과 윤사단의 비호 아래 혐의가 무마되는 형국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본인이 범죄와 맞서 싸운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던 것처럼 코스프레했지만 실상 온갖 수많은 범죄에 중추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치검찰은 이렇게 상식 수준 미달인 윤석열에 충성하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윤석열식의 공정과 상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과 법 앞에서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외려 윤석열 부부를 중심으로 이익 카르텔, 범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회법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정치검찰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사들을 도려내는 검찰개혁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부디 국민분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